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 은행들까지 예금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자금 조달 상황까지 어려워져 당분간 금리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합병 시장에서 잠재적 매물로 꼽히던 동양생명의 매각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제도 시행으로 몸값이 크게 뛰어 지금이 매각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일대가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합니다. 47년 만에 재건축 계획이 발표된 건데요.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트레일러 후방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픽업 트럭 수요가 높은 북미 시장 특화 기술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중 은행들은 물론 인터넷 은행까지도 속속 4%대 예금금리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에 뭉칫돈이 몰려 5%대 예금금리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4%대 예금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 6곳이 4%대 예금을 판매 중입니다. 전북은행, SC제일은행, DGB 대구은행, SH수협은행 등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최근 4%대 금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K뱅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3.8%에서 4%로 인상했습니다. 주요 5대 은행의 예금 금리도 4%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이들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최상단은 3.85%입니다.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건 은행들의 자금 조달 상황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수신으로 조달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 7월 연 2.93%였던 예금은행 평균 수신 금리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연 4%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지난해 유치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다시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간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 규모는 118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점도 수신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신 경쟁이 가속화되자 다시 5%대 정기예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5%가 넘는 건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고금리 특판들 뿐입니다. 경쟁적으로 예금 적금을 유치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금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수신금리 경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말 고금리 특판예금 취급 등 외형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현 시점,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따라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지난해 국내 여러 보험사들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죠.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이 보험사 매각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잠재적 매물이었던 동양생명까지 매각설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그동안 인수합병 시장에서 꾸준히 잠재적 매물로 거론돼 온 동양생명. 같은 계열사 ABL생명보험이 올해 매각을 코앞에 둔 가운데 동양생명도 내부적으로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ABL생명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그룹은 올 초 크레디트 스위스를 주관사로 선정해 ABL생명 매각을 공식화했고 그 결과 현재 사모펀드 2곳이 본입찰에 참여하는 등 매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양생명까지 매각설이 번진 배경엔 최근 저우거단 동양생명 대표이사의 행보가 있습니다. 지난달 저우거단 대표이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자사주 2만 주를 매입했는데 이는 매각에 앞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저우거단 대표이사가 기업 설명차 홍콩을 방문해 투자자 소통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동양생명으로서도 올해 새 회계제도 시행으로 몸값이 크게 뛴 이때가 매각 적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산 규모 32조 원으로 중위권 규모인 동양생명은 올 상반기 순이익만 2,002억 원을 거두며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 ROA가 치솟았습니다. 단기 수익 규모가 얼마냐, 자산 규모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금융주들이 경쟁을 하는데 보험사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가 있죠. 규모 증가 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고 최근 KB금융을 끝으로 대형 금융그룹들의 최고 경영자 교체가 일단락되면서 비은행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본격 시작될 거란 예상 속 매물 단골 후보인 동양생명도 매각 움직임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동양생명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저우거단 대표의 다음 행보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만 가구가 넘는 단지로 탈바꿈 때 이 지역에 용도 규제는 물론 높이 제한까지 완화돼 최고 50층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개발 계획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이 4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구란 1970년대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가 2017년에 아파트 지구를 폐지한 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해 정비 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계획안에는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1구역부터 6구역으로 나눠서 기존 아파트 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에는 주거 용도를 도입하고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비주거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구역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230%로 기부 체납 등 서울시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구역과 6구역도 이미 신통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확정된 2구역에서 5구역처럼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1구역에서 6구역의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은 지난 2017년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트레일러가 달린 차로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 운전이 쉽지 않은데요. 현대모비스가 트레일러 후방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픽업 트럭의 성지,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트레일러를 매단 차량이 S자 코스길을 지나갑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자 차량 스스로 굴곡진 길을 후진으로 이동합니다. 현대모비스가 북미연구소에서 개발한 트레일러 후방주행 보조 시스템 시연 모습입니다. 이 시스템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이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을 기반해
자동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서 주행하는 기술입니다. 국내와 달리 픽업트럭 수요가 높고 트레일러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 북미 시장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북미 연구소에서 갈린 길크리스트 2세 미시간주 부지사와 GM,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고객사 150여 명 등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미 시장에 특화된 기술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생체 신호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픽업 트럭용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등의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북미 연구소에서 현지 특화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선보인 기술은 총 21종에 달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북미 시장에서만 22억 8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글로벌 수주 목표액이 53억 6천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지 시간 13일부터 열리고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2년 연속 참가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인캐빙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전략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고객사와의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아이오닉 5N 테크데이를 열고 전동화 기술력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지만 스포츠카 못지않은 고성능을 가능케 한 기술은 뭔지, 운전에 재미를 더해주는 기술은 뭔지 박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먹구름 속에서 빠른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빗길에서는 날카로운 코너링 기술을 선보입니다.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서킷 주행을 선보인 아이오닉 5N. 배터리 온도를 50도 아래로 유지한 채 최고 시속 260km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동화가 어떤 식으로 N 브랜드에서 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가운데 저희가 상품을 개발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열정적으로 기술을 연마하면서 들었던 순간은 우리는 2차로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아이오닉 5N은 전후륜 합산 650마력에 제로백 3.4초, 토크는 770Nm를 갖췄습니다. 이날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 5N에 탑재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이오닉 5N에는 4세대 고전화 배터리 셀과 시스템, N브레이크 리젠 등 다양한 특화 사양이 적용됐습니다. 4세대 고전화 배터리 시스템은 실시간 안전진단과 고성능 특화 주행 충전 제어 등이 가능한 BMS를 탑재해 열폭주 지연 등 배터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기술은 N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적합한 온도로 배터리를 냉각하거나 예열해 최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배터리 최대 출력 범위를 확장해 트랙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술 등이 아이오닉 5N에 적용됐습니다. 애니시프트 기술은 변속감과 엔진 브레이크 느낌을 강화해주고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는 고성능 전기차에 어울리는 가상 사운드를 느끼게 해줍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15년 고성능 브랜드 N출범과 함께 그동안 모터스포츠에서 쌓은 기술을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에 탑재해 전동화 기술력을 입증하고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롯데 헬스케어가 건강관리 플랫폼 캐즈를 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 맞춤형 운동부터 식단까지 추천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를 지목한 만큼 계열사들의 관련 사업 협업도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롯데 헬스케어가 오늘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룹의 새로운 성장 무기인 캐즐을 공개했습니다. 캐즐은 건강검진 데이터와 유전자 검사 결과, 운동 기록 등을 인공지능으로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정보와 쇼핑 편의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브랜드명은 건강관리를 퍼즐 맞추듯 즐겁게 하고 흩어진 건강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은 롯데그룹의 신성장 중점 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 중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신사업 진출을 결정하였고 이에 B2C 사업에 대한 그룹의 성공 노하우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롯데 헬스케어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캐즐은 홈과 건강탭, 쇼핑탭 등 3가지 메뉴로 구성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리워드를 받는 등 헬스케어 놀이공간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최적화된 건강관리 방법을 1차적으로 캐즈를 통해서 배우시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 요새 말하는 언투플레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캐즐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이 목적인 만큼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됐습니다. 입점 파트너사들의 서비스를 연계해 다른 건강관리 플랫폼과 차별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엔 디지털 멘탈케어 스타트업과 협업해 캐즐 안에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엔 체중관리와 뇌 건강까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엔 롯데그룹 계열사와 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캐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롯데헬스케어는 내년 말 캐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해 2025년부터 수익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삼양식품그룹이 삼양라운드스퀘어라는 새 이름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를 알리기 위한 공식 석상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호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오늘 종로구 익선동에서 삼양라면 출시 6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만큼이나 오너 3세인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의 공식 석상 데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병우 본부장은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9년 삼양식품 해외 전략부문 부장으로 경영행보를 시작한 후 경영관리부문 이사를 거쳐 현재는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양N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도 했으며 1994년으로 식품업계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본부장은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가장 오랜 시간 연단에 머무르며 경영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전병우입니다. 앞서 들으신 라운드 스퀘어는 우리가 몸담아야 하는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영상 속 동그라미와 네모가 만난 것처럼 우리는 향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라는 두 축을 끊임없이 융합시키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룹의 사명 변경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전 CSO가 전면에 나선 것은 경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음식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식품을 만든다는 철학적인 미래 비전 역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전 CSO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편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룹명 변경을 공식화하고 식품과 과학이 결합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글로벌 100대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전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민홍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최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전북형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명칭 변경과 조직 정비를 통해 글로벌 전북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 청소년의 세계 무대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글로벌 청소년 문화 주간을 개최한 가운데 청소년 모의 유엔 회의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외교관과 유엔기구 전문가의 생생한 이야기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며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의 유엔 회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읍 단위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 의식 향상과 세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마당입니다. 보다 많은 전북 청소년들이 참가해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매력 알리기와 국제 경쟁력 강화는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자매 우호 결연을 체결한 5개 나라 10개 지역과 실속 있는 교류 활동을 전개하며 몽골,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공무원들을 초청해 우수한 농생명 기술을 전파하는 등
전북 브랜드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북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소통 활성화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속 2년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기쁩니다. 이를 계기로 전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국제 경쟁을 높이고 전북 도민이 세계 신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명실 공히 국제 공공 외교 중심축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세계 속의 전북을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선도형 국제교류를 총괄하며 글로벌 전북 시대를 열어가는 신형 엔진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릴레이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제7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은 여전히 비싼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5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합니다.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내년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다수 중견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에선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요. 오늘 저녁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북을 중심으로는 많게는 80mm 이상, 영남과 제주도는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부터 종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과 세종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9도, 부산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기온 변화도 큰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